아내와 저는 오랫동안 큰 갈등 없이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건강에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를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귀찮아서 운동을 안 했을 뿐이었죠.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건 느꼈지만 언젠간 하겠지 하고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 속에서 아내가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너무 무기력해. 몸도 좀 안 받쳐주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체력이 확실히 떨어졌어. 아르기닌이 좋다고 하던데 먹어볼까? 그 순간 저는 낯선 불안 같은 걸 느꼈습니다. 고작 30 중반에 들어선 아내였는데 벌써 이렇게 피곤하다는 말을 꺼내다니. 순간적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나 몰래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저는 깊게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아내를 위해 아르기닌을 주문했습니다. 제 아내의 건강만 회복된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뒤 아내는 그 보조제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무엇보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밤에 헬스장 좀 다녀올게. 운동하면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 저는 반쯤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운동하면 기분도 좋아질 거야.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의 매일 밤 9시가 되면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운동을 나가면 새벽 1시쯤 돌아왔습니다. 몇 번은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시간 가까이 운동만 하고 오는 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돌아올 때마다 꼭 제가 잠든 줄 알고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발 뒤꿈치만으로 걷고 문 손잡이도 천천히 눌러 조용히 닫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설마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하면서도 마음이 진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택배 하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용물은 개인 PT 패키지 3개월 프리미엄 클럽 회원권이었습니다. 거기엔 예상치 못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등록비 포함 180만 원.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저 모르게 고급 헬스장 등록을 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그 헬스장 어디야? 나도 운동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내는 순간 움찔하더니 이내 지은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에이, 거긴 너무 비싸. 당신까지 끊을 필요 없어. 나만 조금 다녀오면 돼. 그 말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같이 가자는 제안조차 거절하면서 왜 몰래 그렇게 큰 돈을 들였을까? 애써 의심하지 않으려 했지만 묘한 서운함과 불안이 뒤섞여 잠들기가 힘들었습니다. 혹시 나한테 말도 못할 병이라도 있는 걸까? 그런 불안한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가 씻는 사이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운동복과 수건 사이에 낯선 상자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남성용 아르기닌 고함량 파우더 10박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왜 남성용이지? 나한테 주려는 건가? 하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제게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는 오래된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우리 아내 헬스장에서 뭔가 본 사람 있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친구 한 명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내 아내 땡땡 스포츠센터 다니는 거 맞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아. 왜?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끔 어떤 남자랑 같이 있더라.
트레이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꽤 다정해 보였어.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웃는 척했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 손이 떨리고 머리가 쥐어짜이듯 아팠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내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모르는 사이 불안이 제 속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헬스장에 체험권을 끊고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마주친 얼굴은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회사 회식에서 본 적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스치듯 인사만 나눈 사이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아내의 PT 트레이너라니.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인가? 왜 하필 내 아내와? 하지만 그날 복도 끝에서 나타난 아내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운동만 하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안도를 느끼면서도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망상에 빠진 걸까? 혹시 그저 평범하게 운동만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직 그 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 뒤로 저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체력을 키우기 위해 다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이질감이 자라났습니다. 매일 밤 정확히 시계처럼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고 새벽 무렵 돌아올 때마다 눈치를 살피던 아내의 모습은 도무지 정상적인 운동 루틴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건강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날이 지날수록 굳어져 갔습니다.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끝없는 혼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어느 평일 오전 회사에 휴가를 내고 헬스장 근처로 갔습니다. 바로 앞에서 따라 들어간다면 눈치챌 수 있으니 바로 근처 카페에 앉아 1시간 넘게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 무렵 검은색 운동복 차림의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어깨에 걸친 가방은 익숙한 그 가방이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헬스장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들어간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그 남자가 천천히 뒤따라 들어간 겁니다. 제 눈앞에서 본 그 장면은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트레이너와 회원의 관계라면 굳이 이렇게 따로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까지 차가워졌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날은 두 사람의 퇴장까지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약 2시간이 지나서야 나왔고 남자는 5분 전에 이미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서로 간격을 두고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치밀했고 계산된 듯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더는 혼자 속으로 부풀려 상상만 하다가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자기야, 요즘 운동 나가서 뭐 하는 거야? 그냥 운동 맞아? 그 말에 아내는 순간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그냥 운동하지.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단하게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무언가를 완강히 숨기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헬스장에 나가는 시간에 맞춰 직접 따라갔습니다. 혹시라도 눈치챌까봐 일정 거리를 두고 차나 인파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여러 날을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첫날 아내가 먼저 들어가고 10분 뒤 그 트레이너가 뒤따라갔습니다. 둘째 날 이번엔 남자가 먼저 들어가고 아내가 5분 뒤 들어갔습니다. 셋째 날 서로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제 마음속 확신은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헬스장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원님, 혹시 누구 기다리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지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직원은 잠시 제 얼굴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계시면 민감해질 수 있어요. 최근에 안 좋은 일 있었거든요. 그 말은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좋은 일. 그 단어 하나가 제 심장을 붙잡고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점점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헬스장에서 나오는 그 트레이너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멀찍이 떨어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자는 헬스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제 아내가 그 식당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오늘은 운동만 하고 바로 들어올게.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아내는 그 남자와 나란히 앉아 웃으며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식당 앞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 1시간을 서 있었고 그동안 제 안에서는 분노와 슬픔, 충격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나란히 나오더니 인근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카페 하나, 모텔 하나, 그리고 조그만 주차장뿐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냥 카페겠지. 그 생각과 동시에 제 직감은 고통스럽게 외쳤습니다. 아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스장에서 본 또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제 귀에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분, 회원님 아내분이세요?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소문은 있어요. 두 분이 거의 매일 코칭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오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상황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그 트레이너는 분명 뭔가를 숨기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막연한 의심이 아닌 분명한 흔적과 정황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단 하나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한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증거,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상 속 의심만으로 괴로워하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지금 제 삶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바로 저는 작정하고 작은 캠코더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겉보기엔 보조 배터리 같았고 HD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4시간 이상 연속 녹화도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집에 들여온 그 물건을 손에 쥐었을 때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의심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면서도 동시에 이 고통의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기를 아내의 운동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숨겨 넣었습니다. 평소 아내는 운동복, 수건, 물병을 정리해서 쓰는 편이었고
한번 넣어둔 소품을 일일이 확인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성향을 믿고 걸었습니다. 첫날, 둘째 날 결과물은 별게 없었습니다. 영상 속 아내는 늘 운동복 차림으로 헬스장에서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기구에서 땀 흘리며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PT가 아닌 그룹 수업에도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잠시나마 제 의심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괜히 혼자 오버한 건 아닐까, 그렇게 저 스스로를 다독이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 그 영상 속에 담긴 장면은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옅게 화장이 되어 있었고 레깅스와 운동복은 새로 산 듯 말끔했습니다. 카메라는 그녀를 따라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코칭실이라는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어 트레이너가 다가와 함께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그 뒤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세어보니 무려 47분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제 심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내가 먼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묶었던 고무줄을 손으로 느슨하게 돌리며 어딘가 만족한 듯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이어 10초 뒤 그 남자가 방에서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는 땀도 흐르지 않았고 옷차림도 처음 들어갈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운동과는 무관한 시간이라도 보낸 듯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어떤 핑계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기기가 미끄러질 정도로 땀이 흘러내렸고 온몸의 혈액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당장 아내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뻔뻔하게 부정하며 운동지도 받았다라고 말해버릴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아직 모자랐습니다. 저는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생각 끝에 저는 헬스장 본사 측에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는 고급 브랜드답게 트레이너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번호를 이용해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영상 속 장면 일부와 날짜, 시간 기록까지 함께 첨부했습니다. 며칠 뒤 헬스장의 공지 게시판에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코칭실 운영 일시 중단. 그 순간 제 속에서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제가 보낸 자료가 내부 규정을 흔들 만한 힘을 가진 겁니다. 그 무렵부터 아내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운동을 다녀온 뒤에도 예전처럼 활발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자주 택했고 식사 중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표정은 어딘가 불안했고 행동은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아내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밤 욕실에서 샤워하던 아내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무심코 시선이 간 저는 화면을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땡땡 트레이너, 오늘은 어디서 만날까? 코칭실은 당분간 못 써. 그 메시지 한 줄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미 영상으로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었지만 문자라는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는 도무지 숨 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뛰는 심장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회사 동료에게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잠시 말없이 듣다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혼자 다 떠안지 마. 그 헬스장 다니는 지인 없니? 요즘은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몰래 정보를 모으는 경우 많아. 주변에서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 아내가 제게 소개해 주었던 요가 강사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체인 계열 헬스장에 다닌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연락했고 잠시의 침묵 끝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코치 여자 회원들한테 엄청 적극적으로 다가가. 불륜까지는 아니어도 제대로 엮이거나 분위기 흐린 경우 많아. 소문도 이미 돌고 있어. 솔직히 내 아내도 그중 하나일 수 있겠지.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의 불장난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습관적으로 여자 회원들에게 접근했고 그 함정에 걸려든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제 가정은 그의 습관 아래 장난처럼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들끓었고 제 몸은 떨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누군가에 의해 파괴된 가정, 짓밟힌 삶이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 반드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이 관계를 끝장내야 한다는 것. 요가 강사 친구의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으로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코치가 단순히 실력 있는 트레이너가 아니라는 건 이미 자명했습니다. 그는 트레이닝을 빌미로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해 왔고 아내 역시 그 패턴 속에 얽혀버린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머릿속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가정은 장난감이 아니야. 내 아내도 내 삶도 그렇게 소모되는 존재가 될 수는 없어. 그 순간 제 심장은 타들어가는 듯 빠르게 뛰었고 분노와 함께 묘한 결의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했고 그 증거로 두 사람을 완전히 끝장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부족했습니다. 냉정하게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확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제 여동생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영상 편집과 디지털 포렌식 쪽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은 자료를 분석하고 보강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불륜 의혹을 가족에게까지 털어놓는 건 제 자존심을 깊이 무너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동안 찍은 영상과 문자 캡처들을 보여주었고 이게 지금 내 현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처남은 처음에는 충격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이 자료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제가 좀 더 들여다볼게요. 삭제된 대화 복원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제게 복원한 메시지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헬스장 말고 사무실 근처 오피스텔로 가자.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제가 결혼 초반 1년을 살았던 집과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분노는 절망과 섞여 더 끔찍한 파동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속일 뿐 아니라 우리 과거의 기억이 스며 있는 장소 근처에서 이 이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배신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제 가슴은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기 위해 저는 더 냉정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아내의 가까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평소 아내는 그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늘 곁에서 의지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혹시 그 친구라면 제가 모르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 친구도 말하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 마지막으로 사실을 말해줘. 혹시 아내가 뭘 숨기고 있었니? 긴 침묵 끝에 그 친구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 아내 너 몰래 건강검진 병원 바꿨고 피부과 미용실까지 싹 다 바꿨더라. 예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것들을 요즘은 밖에 나가기 전마다 챙겨. 향수도 새로 사고 핸드백까지 바꿨더라. 이전엔 안 그랬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이 저리듯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내는 분명 저와 함께할 때는 무심했던 부분들을 그 남자와 있을 때는 철저히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게 단순한 취미나 자기 관리라고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모은 증거들과 함께 겹쳐놓으니 모든 게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아내의 노트북을 뒤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몰려왔지만 더는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보낸 메일함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문장을 마주쳤습니다. 오빠, 다음 주 제주도 갈 때 수건이랑 트레이닝복 챙겨줘. 아르기닌은 내가 넉넉히 가져갈게. 그 순간 제 무릎은 힘을 잃었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 출장 일정이 잡힌 바로 그 주간에 아내와 그 트레이너는 같은 비행편으로 제주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건 아내가 이번 여행 경비로 제가 보너스로 챙겨준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몸서리치며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 인생이, 제 정성이, 제 믿음이 조롱처럼 짓밟힌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막연한 의심의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목표만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관계를 끝장내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것.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헬스장 출입 기록, 그림자가 드리운 듯 찍힌 캠코더 영상, 문자 캡처, 복원된 메시지, 오피스텔 주소, 그리고 제주도 항공권 예매 내역까지. 모든 것을 프린트해 날짜와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공판에 넘길 서류처럼 꼼꼼히 폴더에 넣으며 각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출장 전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마주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는 건 단순히 증거가 아니라 내 남은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이라는 걸요. 아내는 출발 당일에도 태어났습니다. 제 가방을 챙겨주며 웃었고 공항버스를 태워 보내는 척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보였고 그 미소가 제게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직장 동료 4명과 함께 미리 제주도 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와 함께 있어준 건 제 계획이 감정의 범람으로 무너지는 걸 막아줄 안전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출발을 30분 앞두고 두 사람은 나타났습니다. 손을 맞잡고 웃으면서 공항 내부로 들어오더군요. 그 장면을 보는 제 가슴은 뿌리째 뽑히듯 아팠지만 동시에 모든 고통이 오히려 냉정한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제 동료 한 명이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고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 바로 앞에 서서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 손에 쥔 두 사람의 모든 기록이 담긴 두꺼운 증거 덤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흑빛으로 질렸고 트레이너의 표정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여기까지야. 다 끝났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제 심장을 괴롭힌 감정들을 쏟아낸 뒤 남은 건 얼어붙은 듯한 냉정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맞닥뜨린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표정이었고 제 가슴은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앞을 막아섰고 손에 쥐고 있던 증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순식간에 얼굴이 질려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트레이너는 잠시 얼어붙은 뒤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제 눈은 냉정하게 그를 향했습니다. 지금 전화할 시간 없어. 너희 둘 다 나한테 먼저 말할 게 있어.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었습니다. 여기 왜 있어? 출장 아니었어? 그 말이 얼마나 역겹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눈앞에서 들킨 와중에도 아직까지 출장이라는 단어로 저를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모습이 저를 더욱 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아, 출장이지. 하지만 이 출장은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무대 위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거다. 바로 뒤에서 제 동료는 이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공항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금 제가 그들을 멈춰 세우는 이 장면까지. 제게 이 기록은 감정의 해방일 수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확실한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니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손으로 제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오해야, 나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파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도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봉투를 2개 꺼냈습니다. 하나는 트레이너의 손에, 다른 하나는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엔 시간대별 출입 기록, 메시지 복원 자료, 영상 캡처, 공항 동행 장면까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봉투 속에는 그것들과 함께 제가 지금까지 아내와 쌓아왔던 짧은 행복의 흔적들도 넣어두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썼던 카드, 여행지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 그리고 제 손으로 쓴 메모 한 장. 내가 가장 힘들다고 말했을 때 나는 하루 2끼를 굶으면서라도 홍삼을 사고 영양제를 챙기고 운동기구를 들였어. 그런데 너는 그걸 들고 다른 사람이랑 미래를 꿈꾸더라. 이제는 다 끝났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어, 진심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목소리는 절실했지만 저에게 닿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날들을 의심과 절망 속에서 버텨온 저는 더 이상 그 울음이 진심인지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을 공항 한가운데 남겨둔 채 제 발걸음을 확실하게 돌렸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에 조심스럽게 제게 아내가 요즘 이상하다라고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는데 직접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그 사이에 트레이너는 결국 소속 헬스장에서 해촉됐습니다. 제가 제공한 자료 중 일부가 내부 규정 위반으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버티려 했지만 회사 측의 징계는 빠르게 진행됐고 이후 그는 모든 SNS 계정을 닫고 연락을 끊은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는 차분히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 그리고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상황은 분명 제가 우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복수와 보복이 목적이었다면 여기서 모든 걸 끝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단어, 가족이라는 이름은 내 마음속에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에게서 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처음엔 진심으로 운동만 하려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다가왔고 나도 모르게 휩쓸렸어. 당신이 늘 잘해왔는데도 난 그걸 배신했어.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어. 단 한 번만 내 이야기 들어줄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지가 고개를 드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바라볼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울며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연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모든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한텐 단순한 운동이었을지 모르지만 나한테 그건 가족이었다. 널 지키려고 너 힘들다고 해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아내는 계속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러고 정말 달라질게. 저는 눈을 감고 오랜 시간 숨을 고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 한 번 이 일이 반복된다면 그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끝낼 거다. 제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아내와 마주 앉아 조건부로 기회를 주겠다는 결정을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말로는 용서를 한다 했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제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방편 같은 것이었고 현실은 매 순간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내의 행동을 의심했고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민감해졌습니다. 그럴 때면 가장 먼저 연락을 하시는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내가 제게 저지른 일들이 귀에 들어갔는지 혹은 아내 본인이 직접 전화라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목소리만 들어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너 혼자 얼마나 참고 있었던 거냐? 내가 뭘 잘못 키워서 이런 꼴을 당하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저도 처음엔 그 분노에 휩쓸려 같이 목소리를 높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내 안에서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분노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걸요. 그저 울분으로 내질러버린 결론은 또 다른 후폭풍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엄마, 일단은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저도 복잡합니다. 제 감정부터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대답에 어머니는 더 할 말을 잇지 못했고 그 무거운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엔 아내의 부모님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제게 친부모처럼 잘해주신 분들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친아들처럼 챙겨주셨고 어려울 때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된 날 아내와 함께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였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의 별실. 둥근 테이블 위에 차려진 음식은 손도 대지 못한 채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정적 속에서 마침내 아내의 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우리 딸한테 잘해준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부끄럽다. 이런 얼굴로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조차 미안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북받쳐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는 옆에서 이미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아내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다가 잠시 후에야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는 화해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법정도 그렇다고 울분을 풀어놓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가가 책임을 마주하는 곳, 그리고 제가 견뎌온 상처와 아내가 저지른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자리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스스로 헬스장 등록을 해지했습니다.
제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SNS 계정을 정리했고 트레이너와의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연락처 삭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통신사에 번호 변경 신청을 하고 눈앞에서 새 번호로 바꾸는 것까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진심이든 아니든 결국 시간이 증명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은 저를 안심시키려는 행동이라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허무하게 다가왔습니다. 이토록 처절하게 다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이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제 안에서 골마있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피곤했습니다. 불면에 시달렸고 거리를 걷다 헬스복을 입은 사람을 보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뉴스나 광고에서 아르기닌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올 때면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마다 제 곁을 지켜준 건 아내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부터 아내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저에게도 신호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마다 커피 한 잔 건네며 말없이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오빠는 진짜 대단해요. 이런 일 겪고도 버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붙드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서도 제 마음은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아내는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헬스장은 끊었지만 건강이 아예 멀어질 순 없으니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운동 영상을 보며 따라하고 제가 옆에서 볼 수 있도록 거실에서만 했습니다. 어디에 나가더라도 누구와 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일일이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늦게 귀가한 날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불안할까봐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친구랑 이런 얘기했어. 직접 들어봐.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낱낱이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며 저는 한편으로는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토록 몸부림쳐야만 내 곁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과연 행복일까?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내가 진짜로 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때로 불쑥 떠오르는 기억들은 저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결혼을 붙잡겠다는 아내의 진심만큼은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점이 저희 부부의 관계에서 작은 분수령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기회를 한 번 더 줬습니다. 아내는 달라지려 노력했고 저는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 끝자락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끝없는 시험대일 거라는 걸요. 결혼은 단순히 종이 위의 서명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붙드는 긴 싸움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일과를 기록해 제게 보여주었고 친구와의 대화는 녹음에 돌아오자마자 들려주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주었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때로 과하다 싶을 정도였지만 그만큼 간절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다가 제 앞에 내놓는데 눈빛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야 용기 내서 꺼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우리 신혼 시절 사진을 담은 액자와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로 적힌 편지는 삐뚤빼뚤했지만 절절한 심정이 묻어나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고 그걸 갚기엔 너무도 모자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내 전부를 바꿔서라도 증명하고 싶어요. 단 한 번만 달라진 내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주세요. 편지를 읽고 있던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마음 깊은 이야기를 터놓았습니다. 나는 내가 배신한 순간 이후로 매일 가슴속이 도려내듯 아팠어. 아르기닌을 사다가 내 건강 지켜주려고 했던 게 결국은 그 남자와 함께 쓰이는 도구가 돼버렸다는 생각에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몰라. 그 말을 듣자 아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자리에서 숨기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널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기에 여기서 모든 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거다. 그날 우리는 둘 다 울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죄책감, 후회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켜 서로의 어깨에 젖어들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이라는 걸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며 조금씩 균열을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매주 상담 치료를 받았고 저 역시 심리 상담센터에 다니며 제 속의 어둠과 마주했습니다. 처음엔 상담실에서조차 입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쏟아내며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덮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아문다는 걸.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거실 한가운데 작은 종이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 산 러닝화 한 켤레와 낯익은 보조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르기닌.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증오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짧은 쪽지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함께 건강해지자. 나 혼자 뛰지 않고 이제는 당신이랑 같이 걷고 싶어.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오의 상징 같았던 그 단어가 이제는 화해의 초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툴렀지만 다시 걸음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집 앞 공원을 함께 산책하기 시작했고 짧은 여행도 두어 번 다녀왔습니다. 아내는 항상 제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확인받으려 했고 저는 그 마음을 떠밀지 않고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TV 드라마에서 불륜 장면이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길에서 우연히 트레이너 복장을 한 사람과 마주치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심리를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이제는 당신 옆에만 서 있을 거야. 그 다짐이 반복될수록 저 역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혹시 누군가 저처럼 갑작스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배신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누구나 무너지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가 진심으로 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마지막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스스로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었고, 동시에 아직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변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한번 산산이 부서졌지만 둘이 다시 손을 맞잡으며 천천히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은 때로 깊은 균열과 폭풍을 맞지만 두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희 부부는 매일 조금씩 그것을 증명해가고 있습니다.